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 7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그 주말에 미국 뉴욕 시장은 나스닥이 1.47% 오르면서 시장 전체를 좀 끌고 나갔고, 뭐 다우나 S&P 500도 0.5, 0.8 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강세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약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돋보였는데, 그 취업자 수가 발표됐는데 이 취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늘었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다다르지 못했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그래서 연준이 유동성 축소에 나서기는 아직 좀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이 시장 전체를 좀 지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시장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월요일 시장 아침에 코스닥 코스피 모두 양시장이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상승은 그렇지만 이제 뭐 계속 이어져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고 코스피 코스닥 다 또 기관이 되게 그 막판은 아니었지만 처음에 좀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기관은 또 기관 나름대로 상황을 좀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만이 이제 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다시 지난 주말에 비해서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제일 먼저 이제 코스닥이 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코스피도 뒤따라서 지난 주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이제 장중에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는 중간에 개인 매수세도 조금 살아나고, 그래서 한번 올랐다가 또 다시 조금 이제 약해지는 상승세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종가 무렵에서 기관이 좀 크게 매수를 들어오면서 결국은 3252.12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해서 주말보다 0.37%가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도 장중보다는 좀 하락 쪽으로 많이 가닥을 좀 잡아서 올라왔지만 결국 주말 대비해서 지수를 플러스로 내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985.86포인트로 0.17%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장을 마감했고, 역시 뭐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는 1877억 정도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992억 순매도 이렇게 보였고, 기관이 끝에 이제 코스피에서 좀 사러 들어오면서 종가 무렵에 1174억 순매수를 보였고, 개인은 오늘 이제 중간에 이익 시연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다시 이제 이익 시연 물량을 좀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은 전체적으로 678억 순매수한 걸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에서는 역시 외국인 팔고 개인이 1,100억이 넘게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전체적인 거를 보면 역시 지금 이제 시장은 이번 주서부터 이 앞으로 한 2주, 길게는 짧게는 뭐 이번 주 내지는 뭐 열흘, 그 사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때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지난주부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런던에서 G7 회담이 열리잖아요. 거기 이제 재무장관 회의석상에서 블룸버그랑 인터뷰한 그 미국의 자넷 옐런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에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이게 좀 갈피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이 10여 년 동안 그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그런 이제 초저금리를 이렇게 지탱해 왔다. 그 초저 인플레이션, 초저금리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좀 돌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또 그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그 인프라 투자하는데 4천억 달러를 투입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실제로는 이게 지나친 인프레를 초래할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 뉘앙스를 보면 뭐냐면 필요하면 돈도 더 풀고 그랬을 경우에 그 인플레가 일어나는 거는 순간적으로 그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에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요 얘기는 뭐냐면 돈은 풀고 금리는 경우에 따라서 손 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이 이제 파악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사실은 긴축만 남았죠. 계속 풀 수는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시장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계속해서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해요. 한번 던졌다 또 이렇게 뒤로 물렀다 이런 거. 그때마다 이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런 자극이 계속 거듭되면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을 때 별로 시장 충격이 없이 약해지거든요. 뭐 이제 그런 것도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에 우리는 이제 목요일 날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 또 그 미국 시간으로 10일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 CPI 그게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4월에 이게 4.2% 증가한 걸로 발표되면서 시장이 한번 강하게 반응을 했었잖아요. 그게 2008년 이후로 이제 제일 높은 수치가 나왔다 그러면서 지난달에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월 달께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10일 날 5월 달께.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예측하기는 4.7%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뭐요? 그 전달 대비해서 0.5% 포인트가 더 올라갈 거라고 지금 이제 보는 거예요. 0.4%, 5%뭐 이런 정도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따지는 그 근원 CPI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에너지하고 식료품 이쪽을 뺀 나머지를 갖고 따지는 거. 이것도 3.4% YOY로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온다면 미국 연준이 그 기준점으로 잡았던 그 2%의 인플레이션을 훨씬 초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어느 한쪽으로 생각하고 이게 이렇게 갈 거라고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매일매일 이게 시장을 평가하는 해석이 달라지는 그런 시장이 거듭되고 있어요. 또 그랬다가 또 다음 날 또 다르게 또 이유로 또 빠지고 또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그게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FOMC가 15, 16일 날 열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올 때까지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시장에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정스럽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장마철이다. 장마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증시가 막 쏟아졌다, 갰다, 막 쏟아졌다, 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려면 15, 16일 날 FOMC 결과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거기에 따라서 뭐가 정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신 거 중에서 오늘 이제 제가 썸네일 오늘은 여러분들 질문 위주로 중요한 게 많아서 그 HMM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3천억에 달하는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그 전환사채 그 상환기일이 6월 30일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뭐 우려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러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거 여러분 아시죠? 브런치 카페에서 지지난주에 파생상품 손실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 HMM을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들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걸로 이제 풍산 또 이거 팔까요? 이랬는데 풍산도 그렇고 이게 그동안에 그 구리값 이제 폭등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순고르기가 필요하고 풍산 같은 거는 그렇게 짧은 시각으로 매매하시면 이거는 매매를 못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긴 호흡으로 보시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 올라 있어? 이렇게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커머디티 쪽은 그렇게 빠르게 시장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많이 올라와도 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건 항상 주봉을 보시라.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을 좀 멀찌감치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매일매일 흔들리는 주가 때문에 되게 힘드시면 그거는 이제 다른 종목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일봉 따라 움직이시는 거를 하셔야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그 상하이 그 운임지수 이게 또 올랐잖아요. 역대 최고로 지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 사이에 4배가 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HMM은 빠지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환사채가 전환되면 그거를 뭐 산은이 팔 거다 그러는데, 그거 파는 거 쉽지 않죠. 그럴 이유가 없지. 그 산은이 자기 발등 찍는 건데. 근데 뭐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걱정거리다.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온 데다. 그러지 않아도 조정받아야 되는데 올라온 데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뭐 시간이 해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질문 중에서 이거는 이제 그 원전 테마주, 원전 관련주, 이거 오늘 이거를 빼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시장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테마주라 이거 뭐 빼거나 얘기 안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와서 저도 뭐 이 백만 개미에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 이런 걸 주로 말씀드리고 뭐 테마나 이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거는 뭐 하도 질문도 많고 또 시장 자체가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보세요. 카카오 뭐 이런 네이버 이런 플랫폼도 오르고 또 호텔신라도 오르고 뭐 금융 지주회사도 오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많이 이제 바뀌었어요. 이게 상황이 그리고 여행도 또 오르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뭐 성장이냐 무슨 컨택이냐 이렇게 나누어지지가 않는다. 이게 시장이 이제 점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이게 끝나면 제가 뭐로 이어진다 그랬죠? 실적. 그래서 영구불변인 게 실적이에요. 그거를 제가 다른 말로 돈을 벌고 있냐? 앞으로도 벌 것 같냐? 뭐 이런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이 원전 얘기를 좀 하고, 원전에 관해서 근데 지금 이제 원전 관련 이게 왜 이렇게, 요동을 치느냐? 사실은 이게 기폭제가 됐던 게 뭐냐면 한미 그 원전 동맹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에 대해서 상당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원전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그런데 이제 이게 원전이라는 게 이게 덩치가 커갖고 한 번 수주하냐 안 하느냐 이게 수주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 혼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소련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란 말 없었죠.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가 경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제적으로 수주 따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번에 이제 그 한미 원전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유리한 쪽에 가 있어요. 뭐 설계 같은 거 미국이 한다 그래도 실제로 가서 그 시행하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잘하니까 세계 탑 클래스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거를 딸 가능성이 있다. 당장 이제 그 체코의 원전만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한미 동맹이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불붙였던 거 하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소형 모듈 원전. 이거는 제가 그 작년에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씀을 드렸다가 이 뭐 한반도에서 이 비핵화, 그러니까 원전을 아예 없애는 문제, 정책적인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하도 댓글에 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원전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뭐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만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뭐 원전이 필요하네, 없어져야 되네 이런 거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럽에서 이미 그 소형 모듈,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열병합 발전소 같이 그런 급의 그런 소형이 많이 생긴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안전성도 있고 전기라는 게 송전 라인이 길어지면 로스가 많이 생기잖아요. 또 송전의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유럽에서 그런다. 그게 이제 SMR이라고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불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노하우를 뭐 가지고 있고 왜냐면 원전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소형 모듈 원전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미 원전 동맹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산업부가 원전 R&D에 대해서
그 예비 타당성 이런 거 사업 추진하는 거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겠다. 정부 예산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전에 관련된 이런 거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아, 물론 여기에 우리나라도 다시 원전을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아직 없지만 오히려 우리나라는 어떤 게 있냐면 원전 해체. 우리가 2050년인가요? 그때까지 원전을 우리나라에서 싹 없애겠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탈원전. 그게 또 해체도 이게 설치를 한 데가 해체를 하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해체 문제에도 이 원전 관련주들이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지만 해체도 좋고 새로운 거 해외에 나가서 새로운 거 따내고 한미 동맹으로 또 소형 모듈 원전 수출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 양쪽이 다 된다. 다 그런 거에 관련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게 진짜 뭐 얼마만큼 그 원전에 관련이 되는지 이런 게 아직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어떤 거 있나 이건 제가 이쪽에 올려드릴게요. 예, 이제 한번 보세요. 이쪽에 이런 것들이 원전 관련 뭐 그런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역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대장주는 우리가 이제 두슬라라고 부르는 두산중공업이죠. 이게 테슬라 때문에 지금 닉네임이 두슬라가 된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오늘도 32,000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 주의 경고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미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십몇 년 만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10조 다 넘은 게 이게 십몇 년 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해상 풍력 발전 기자재 납품 있잖아요. 그것도 뭐 1,900억인가 뭐 하여튼 그것까지 여기 더 보태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한미 원전 동맹에 따르는 그 수혜주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원전 동맹이 발표된 후로 두산중공업이 거의 더블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한쪽에 신재생 에너지 하는 풍력에 관련된 기자재 납품까지 이렇게 합쳐지니까 이게 양쪽을 다 가져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두산중공업이 그동안 힘들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거예요? 그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탈원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게 거의 이제 회사가 막 무너지는 단계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이제 유상증자하고 하여튼 어렵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또 되려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원전 설비 이렇게 부분은 많지만 전체적인 원전 설비에 대해서는 이 두산중공업이 유일한 대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산 전체에서 원전 관련이 많으면 한 4분의 1 매출에 그 정도를 이제 차지하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1분기에 두산중공업이 영업이익이 3,700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순이익이 2,481억. 그러니까 완전히 흑자 전환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 뭐 돈 벌고 있냐? 이거는 일단 맞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벌 수 있냐? 이거 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유럽에서도 그렇고 자꾸 이제 원전 많이 하는 나라는 많아지니까 그게 이제 그 탄소 배출권이랑 관련돼서 탄소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그럼 그 원전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 풍력하고 이거는 뭐 어디다 넣어도 이쪽 사이드는 계속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돈을 벌 수 있냐? 벌 수 있고, 지금 버냐? 흑자 전환했으니까 벌고 벌 수 있고, 이거 두 개가 다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어떤 정책이나 지금 이제 이슈에서 정책으로 좀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런 데에는 대장주가 무너지면 나머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뭐 매매를 하면 대장주랑 해야 되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대장주랑 해야 되고, 뭐 대장주가 무너지면 나머지 옆에 쫓아가던 놈들도 뭐 따라서 무너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는 대장주를 잘 봐야 돼요.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거에 대한 질문이 하도 많고, 이게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뭐 여러분 나름대로 투자를 하시는 거지 제가 꼭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 첫 번째 원전 관련주에서 첫 번째는 이 이슈의 지속성이에요. 지금 이 얘기되고 있는 게 지속성이 있냐 없냐? 이거는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슈가 점점 정책적으로 변하면서 이게 실제화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 우리가 이제 만약에 탈원전, 우리나라 탈원전을 선언을 했던 게 만약에 이제 정책적으로 만약에 좀 후퇴한다거나 아니면 뭐 정권이 바뀌어서 다음 정권에서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굉장히 폭발력을 보일 가능성이 또 있죠. 첫 번째 이제 정책적 면에서.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좀 골치 아픈데 단기 급등에 따르는 이 부담감을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 거냐. 근데 이건 이제 오로지 투자자 몫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돈을 벌고 있냐, 앞으로도 벌고 있냐, 벌 수 있냐, 다 맞는데 그럼 이거 언제 사냐?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급등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투자자가 져야 될 고민이다.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아니 그래서 뭐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거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 단기 급등이 너무 커요. 뭐 이렇게 좋아서 가고 그동안에 막 진 눌렸다가 흑자 전환하고 해서 가는 건 맞지만 이게 아무리 좋아도 이건 좀 약간 블로업 상태다. 너무 좀 심하기 때문에 한 번은 이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강한 상태로 오를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주봉이에요. 두산중공업의 주봉. 그러면 지난 8월 말에 한번 만들었던 고점하고 지난 11월 말에 만들었던 고점을 연결하는 선상을 진행시키면 대충 그 여기 그려진 선이 나오는데 조정이 온다면 뭐 이 정도 선 밑에서는 사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기술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여러분이 참고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주봉으로 한번 일봉으로 보려니까 의미를 별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건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사면 안 되는데 너무 높아서. 근데 이게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주식이 막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잖아요. 지금 못 사면 못 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난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좀 기다리시라. 제가 드리는 말씀 그래도 기다리시라. 왜냐하면 이런 가장 그 베이직한 원칙을 놓고 봤을 때의 그 예측이 잘 빗나간 적이 없다. 그렇다. 아니면 지금 뭐 그냥 계속 올라가서 그게 틀려가지고 그러면 뭐 난 이 종목하고 뭐 운이 안 맞는다 해서 포기하시든지 뭐 그러셔라. 왜냐하면 기회는 또 있다. 이게 이렇게 해서 그냥 훅 날아가고 끝날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근데 이제 그러시는 분 있어요. 난 날려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하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 일부 이거 아예 날려도 난 이거 사고 싶다. 그럼 왜 이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이런 걸 아시는 거예요. 이런 정책적 이슈가 현실화될 때 그런 것들은 처음에 고점으로 올랐다가 빠진 후에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거 나가던 정책 한미 원전 동맹이 이 정책 방향을 거슬러서 다시 틀 수가 좀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신 분이라면 그냥 뭐 리스크를 지고 원래 사시려던 그러면 이런 원전 관련주를 얼마나 사시려고 그랬냐 그러면 난 1,000만 원어치 살려고 그랬다 그러면 20% 200만 원어치만 일단 사보시라. 이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일단 사보시면 느낌이 다르다. 근데 그때는 이 힘든 조정기도 내가 견디고 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슬로프가 급격하게 올랐으니까 빠질 때도 그렇게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견디기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향후에 제 생각에 아마 지금 이런 이슈보다도 상당히 그 현실감 있는 정책으로 다시 이게 재료로 등장할 수 있다. 그때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그게 오히려 나은 거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사야 되는 분은 사셔야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한꺼번에 다 사시는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게 장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지금 뭐 포트폴리오를 이건가 봐 저건가 봐 이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성장권, 산업권 이거 다 가지고 현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괜히 하루하루 움직임을 따라서 이걸 고치면 꼭 장마통에 지분공사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은 기간이에요. 지금 기간은. 그래서 매일매일 매매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이거를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기간이 그냥 이게 달이라면 이 징검다리도 아니에요.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렇게 나무 이렇게 외나무 다리 같은 데를 가는 거예요. 조금만 균형을 잃으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을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정해졌잖아요. FOMC 결과 나올 때까지 그 적어도 지금부터 2주 내지 한 열흘 사이를 여기를 이제 우리가 통과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다만 그 전에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지금은 약간 뭐 이제 그런 상태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고요. 뭐 시장 이렇게 해서 뭐 오늘 아무것도 괜히 그냥 아무것도 못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저조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새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제 책도 좀 보시고 또 술권생 오셔서 또 음악도 들으시고 뭐 그런다. 그러면서 이게 또 이제 지내 나가는 거죠. 근데 분명히 시장의 변화가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고요. 내일도 시장 끝나는 거 한번 봐서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